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도서관은 행정이 아니야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까지 도서관 어제와 오늘 또 알아보고 하면서 도서관은 그런 변화를 해가는데 그 안에 존재하는 사서는 어땠을까? 사서는 뭘 하고 있지? 요즘 그 사서들 사이에 자조적인 말이 우리가 행정직인가 하루 종일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 행정 업무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말들 한답니다. 그런데 도서관 업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봐도 행정 업무 외에는 별반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사선생님들은 섭섭해하고 화나실 줄 압니다만 뭐 분류 목록도 웬만한 거는 국립중앙에서 다 대부분 되어서 내려오고요. 또 그렇게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사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직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네들도 가만히 보면은 부서가 다 따로 나눠져 있으면서 일부 사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럼 사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행정 업무랑 굳이 문헌정보학과라는 또는 문헌정보학에 대한 학문적 배경이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요구되어지는 공간일까? 아니 문헌정보학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지? 거기서 배출한 사서 자격증은 사서는 도서관 현장에 와서 무슨 일을 하지? 제가 예전에 대학도서관 권장을 하면서 제가 저질렀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왜 도서관에는 부서가 수서, 정리, 열람 뭐 이렇게 부서를 나누고 거기에 행정부까지 따로 존재하는 그런 조직 구조를 가졌을까? 사서가 그런 직능에 따라서 업무가 분류되어지는 일인가? 그 사서 선생님 얘기나 그때 과장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순환보직처럼 돌아가면서 다 일을 한다.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말단 사서가 처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출 업무를 하더군요. 대출 반납서. 예전에 폐가제로 개가제로 하더라도 비슷하지만 폐가제로 운영할 때 한참 바뀔 시점의 얘기입니다. 대출 업무에서 뭘 하지 하면 책이 대출된 것, 반납된 것 처리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은 정리 업무 가고, 열람 업무 가고. 근데 신규로 임용되어진 사서가 대출 업무에 그 젊은 시절을 보내다 보면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생길까? 도대체 도서관에서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뭐 요즘 책들이 많이 반납이 늦어진다. 어떤 책이 많이 대출되고 반납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 통계들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대학 도서관에서 내는 통계 중에 상당 부분이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용자들이 무슨 책을 많이 빌려보는가를 쫙 해서 분류번호 대역으로 쫙 발표를 합니다. 가끔 신문지상에도 떠오르죠. 우리나라 대학생들 문학책만 봐. 문학료 대출, 사회과학이나 문학료 대출 반납이 대출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전공서적은 언제 보지? 그래서 수서 업무를 쪽에서 쭉 알아봤습니다. 수서를 어떻게 하고 있지? 학과에서 책을 사달라는 주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달라는 전공서적들은 가만히 보면 원서들이고 일부 교수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책을 사지만 그게 직접 강의와 연결되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전공서적은 뭐가 있지? 시중에 나와 있는 전공서적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전공서적이 많다는 학과도 들여다보면 주로 복분들이 많을 뿐 절대적인 숫자는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영역에서 학문이 성장할 만한 출판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이 저널에 의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인문사회과학, 말은 인문사회과학이 사실은 문학예 또는 그 사회과학 서적에 많이 치중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이런 책들은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더 활발히 운영돼야 하는 책이 아니야? 대학 도서관이 이런 책들을 사주니까 2만 명 대학생들이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대학에서만 이런 책을 빌려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 실제 한번 줄여도 봤습니다. 원성도 많았죠. 지역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이 지역사회가 사는 주민 아닙니까? 거기서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도서관이 알아서 전부 다 끌어안고 뭐 그들의 교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좀 지나치게 많다. 오직하면 신문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문학류가 대출량이 많더라. 가끔 한 번씩 이제 틀린 얘기를 나오는 게 그 중에 특정 책을 얘기하고 그 특정 책 갖고는 뭐 이슈에 관계된 얘기, 뭐 사회적, 철학적, 정치적, 뭐 그런 관련성에 관계된 얘기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서 선생님들은 수서, 정책을 얼마나 위반하고 있지? 거의 없습니다. 정리 업무는 이미 티피컬하게 진행되고 있죠. 테크니컬 프로세스라 해서 주어진 분류 체계에 맞춰서 분류 목록하고 있는 게 다이고. 그래서 사서를 그렇게 다 묶어두면 이 사서가 이용자가 접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정리팀하고 열람팀을 합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기왕에 정리를 할 거면 열람실에 가서 다 같이 정리를 하자. 정리 업무 따로 있고 열람 업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소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서 모두가 다 한 가지 일을 다 하자. 하나로 일을 다 해야 되죠. 이용자를 만나기도 하고 책을 직접 주문하기도 하고 들어온 책을 분류 목록하기도 하고 배열하기도 하고 이용자와 면담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면 어떠겠니? 그래서 모든 사서 선생님들한테 분류표, 그때 대학은 DDC, 아마 DDC일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목록 규칙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웬만한 사전들을 전부 책상에 다 얹어줬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불만도 많았고 좋아하는 사서들도 있었고 폐해가 있다고 합니다. 인사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분산시키고 업무를 다 종합적으로 주었으면 굳이 인사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 자리에서 특화되는 게 낫지 않을까? 사회과학실에 있었던 선생님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완전히 빠삭해지는 소위 그 주제 배경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 예체능도 마찬가지 아닐까? 과장 선생님들은 그게 자기들 통제 권한이라면서 기어이 인사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했더니 어떤 사서 선생님은 하나도 분류 목록을 하지 않고 책을 쌓아놓고 사긴 해야 하니까 쌓아놓고는 기록에 남지 않는 데이터들 분류 목록이 누가 했는지 안 뜨니까 쌓아뒀죠. 안 뜨진 않습니다. 누가 분류 목록하는 건 알지만 그걸 통계로 잡아내질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후임으로 온 친구는 다 추덜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들 내부 수치니 공개도 못하고 그냥 소갈이 하면서 일을 처리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걸 빼고 나면 이제 그나마 행정 업무 상당 부분 중요하죠. 기록을 생산한다는 것, 기록을 만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기계화가 되고 전산화가 되면서 상당 부분의 기록들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분류 목록을 하던 대출 반납을 하던 그런 기록들을 상세하게 늘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오고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한 개 도서관을 상대로 만들기가 버거우니까 가격 면에 있어서 결국 여러 개 도서관을 작업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문헌정보학과 선생님들이 이런 걸 왜 안 하지? 도대체 이 도서관의 효과, 효능, 효율에 관계된 그 도서관 성장에 관련된 일도 왜 안 하지? 그런 걸 안 하면 제가 그래서 잠깐 썼습니다만 공항이 행정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항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공항을 만들면 당연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겠지요.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오겠지요. 그래서 공항을 만들면 일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공항에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위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주 오고 많은 비행기들이 여기를 거쳐갈까? 그게 진짜 공항이듯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서관을 지어놨다고 해서 도서관인가? 제가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에도 가봤습니다. 쌀랑하거든요. 책도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신규로 개설한 신관이 책을 꽉 채우고 있다. 웃긴 얘기죠. 이 도서관도 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책들은 다른 도서관에서 이관받은 책들을 많이 끼워놨더라고요. 뭐 이용되는 책들이 이관돼서 들어오고 이용시키고 하는 것은 뭐 거리 문제에 있어서 공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떤 도서관들은 책을 꽉꽉 채웁니다. 제가 진짜 오래된 얘기는 모 사립대학에서 도서관 사립대학을 개교하면서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에 청계천에 있는 흔책 다 갖다 쌓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꽉 채워놓기 위해서. 기준일 수도 있죠. 대학 도서관의 기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도서관 기준 중에 장서량도 들어가 있었어요. 매일 얘기죠. 하버드 대학이 몇 천만 권이고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않겠냐.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수천만 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오고 버려가면서 폐기하고 수집하고 폐기하고 하는 과정 속에 구축되어진 결과물이다. 이건 기록이다. 유산이다. 이건 자산이다. 그냥 마구잡이로 채워 쌓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단순한 일처리. 하루에 일이 벌어지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사람들도 들락날락하고 책도 많이 구입됐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책들이 정리도 되고 대출도 되고 반납도 되고 배열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행정이라는 부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 드러난다고 해서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 자치가 그 흔적이 도서관에 남아지고 도서관에서 변화로 보여져야 할 텐데 모든 도서관이 다 비슷해 보이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이상의 것을 안 가르치고 내보내고 있지 않나?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도서관 행정이 아니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제를 섞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